세 번째 장은 제조 산업과 제조 환경의 변화 이해하기입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크게 시대적인 제조 산업의 흐름과 그리고 두 번째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대적인 제조 산업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이전에 어떤 산업혁명이 있었는지 한번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또는 증기에 의해서 가동되는 기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과 더불어 석유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다량의 원유가 발견이 되었고 이 다량의 원유를 운송하기 위해서 중공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중공업, 즉 선박건조에 필요한 것이 철강이었고 철강 산업을 토대로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 자동차 산업이 발전하게 된 또 계기 또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산업이 더 체계화되고 분업화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IT가 활용되었고 제조 공장에서는 자동화가 확산이 되었고 최초의 자동 제어 시스템인 PLC가 자동화 라인에 채택이 되게 됩니다. 1969년에는 최초의 PLC라고 하는 모딕폰 084 모델이 자동화 시스템에 도입이 되고 이것 또한 알파넷이라는 지금 인터넷의 시초인 알파넷 개념이 처음 나온 시기가 1969년이고 산업혁명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연도가 1969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는 2015년에 인더스트리 4.0 구현 전략이 발표되면서 제조업에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의 제조업은 CPS 환경에 기반한 CPS 팩토리라고 할 수 있고 AI,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이런 IC 기술들이 접목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관점 그리고 IT와 OT를 융합해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제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 구현 전략이 발표되면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어원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변화가 속도, 범위, 그리고 시스템 충격적인 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고 이런 의미를 부여를 했고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흥화 사회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속도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범위 자체에도 포괄적인 혁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제품이 혁신이 아닌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정체성마저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진행형으로 있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든지 4차 산업혁명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진행형인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조 측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조 환경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만 해도 대량 생산 체계로 공장이 운영되고 제조업에 반영이 됐습니다. 즉 컴퓨터 통합 생산이 시인 기반으로 중앙 집중 관리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전체적인 가치 체계가 IT 시스템에 국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조를 위한 계획 수립이 굉장히 복잡했고 그리고 유연하게 반영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시스템과 공장 전체를 운영하는 높은 운영과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맞춤형 생산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고객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이 다변화되고 이 다변화된 요구사항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조 현장은 자율적이고 진흥화된 생산 시스템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산업 인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고 그리고 생산 가능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조 현장에서의 이슈는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술 인력의 한계가 있고 현장 경험을 축적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
ICT 기술을 적용해서 이런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한 환경적인 변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그리고 공장 내에서 안전관리, 그리고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초점에 맞춰 봤을 때 앞으로 시사점이라고 본다면 기업은 이런 변화에 맞게 지속 가능에 대한 요구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운영 체제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조 환경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즉, 제조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 환경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적인 사항들, 디지털 기술이 될 수 있고 디지털 전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디지털적인 모든 것들이 기업의 변화를 이끌고, 그리고 이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조직이라든지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커뮤니케이션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제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는 2015년에 인더스트리 4.0이 제시되고, 그리고 인더스트리 4.0에서는 기존의 중앙 집중식 체계를 고객이 요구하는 유연 생산 체계로 체계 전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의미는 인더스트리 4.0에서는 기존 공장의 이런 프로세스들을 전 과정을 ICT 기술을 통합을 해서 최소 비용과 최소 비용으로 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내는 미래형 공장, 미래형 스마트 공장을 제시를 한 것이 인더스트리 4.0인데, 그 이후에 제조기업은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시한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앞에서도 개념을 알아봤지만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시하는 미래형 스마트 공장으로서 공장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라든지 사람, 운영 프로세스들을 연결되고 진용화되고 가상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공장으로 되는 것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제조 환경의 변화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맞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이것이 바로 제조 혁신을 의미하고 지속 가능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은 어떤 의미일까? 스마트 제조 쪽으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공장 프로세스는 자재가 입고가 됩니다. 정보 관점에서는 납품 정보가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공장에서는 설비, 공장 내부의 생산 정보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이 완료가 되면 완제품이 나오고, 이 완제품에선 가동 정보들이 취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모든 데이터는 센서 기반이고, 이 역할을 수집 역할을 하는 것이 IoT고, 이 수집한 것을 수집 저장, 그리고 분석, 예측, 애지할 수 있는 AI 단계까지 걸치는 모습을 구현하는 것이 스마트 제조,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스마트 제조의 모습을 갖춤으로써 기존의 수동 자동 제어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자율 제어 공장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이며,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제조기업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제조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준비를 하고 디지털 전환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에게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제조기업 관점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투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 공장의 시장 규모는 17년 7.2조였던 것이 2022년에는 12.8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 역시 19년도에 4,500이었으나 2022년에는 6,6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시장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은 그에 대한 투자와 그리고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조 혁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입니다. 아디다스에서 제시한 것은 신발 공장을 자동화하는 컨셉입니다. 신발 제조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는 것은 자동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공정을 할 수밖에 없고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에서 제시한 것은 자동화뿐만 아니라 디자인과 기술력의 완벽한 결합으로 자동화와 유연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빠른 생산 속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로봇이 만들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경쟁사의 영업용이를 해소하겠다. 그리고 신발의 신상품 개발할 때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 증가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의 구성 요소인 4가지 구성 요소,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트, 스마트 서비스를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는 자동화만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하나의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고 제조의 전반적인 밸류 체인을 포함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11월 5일에 기사된 내용인데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를 폐쇄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정말 폐쇄일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신발 공장은 제조 공정을 탈중앙화하고 소비자들의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한 공장입니다. 한때는 100만 컬러의 신발을 스피드 팩토리에 생산했고 신발 제조 프로세스와 공급망 차원에서 아시아 생산 공장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발 공장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부분 공장들이 아시아와 그리고 중국 공장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독일에서의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를 폐쇄한다는 것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시아의 공장에 도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공장에서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변화와 그리고 전반적인 제조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아디다스는 올해 말까지 베트남 중국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적용할 것이고 이 같은 전략이 보다 경쟁적이고 유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시장과 동아시아의 이런 제조업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볼 만한 사항입니다. 제조 혁신 사례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작기계 분야의 특화된 솔루션 공급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존의 설비 공급 업체들은 고객이 요구하는 장비, 설비만 공급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설비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특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작기계 회사는 데이터 수집을 위한 MT 커넥트라는 IoT 수집 장치를 공급을 해서 설비와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그리고 스마트박스라는 특화된 엣지 컴퓨팅 기술을 도입을 해서 기존의 IT 시스템과 그리고 설비 관리에서 운영되는 OT 체계를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최적화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인 데이터 수집과 그리고 연계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의 기술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즉 이것은 기존의 설비 기업들이 제공하는 설비 외에 설비 관리 그리고 데이터 분석 기술까지 활용해서 고객에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제시하고 그리고 새로운 밸류를 주겠다는 내용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환경의 변화에서 가장 큰 것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비즈니스 모델은 파이프라인 형태였습니다. 파이프라인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을 파이프라인 플레이어라 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파이프라인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파이프라인 형태는 확장은 쉽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보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어렵다는 것이죠. 비즈니스적으로. 그렇지만 최근에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와 그리고 협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차역과 기차역을 연결하는 그런 매개차를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즉 수단이 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매개차가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 그리고 호텔 체인, 그리고 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즉 수수료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고 거래에 대한 비용만 생기는 것이죠. 향후 많은 기업들은 플랫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고,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사람과 조직, 자원 등이 상호 운영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